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일 위원님. 예, 과장님. 군산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우리 보험료 인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사고 시민들이 이제 사고 발생 건수를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제 보험에서 이제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험사에다 청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그 해가 지나면서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시민안전보험이 보험사에서 75% 이상 이 지급 보험료가 지급되면 그 손익분기점 그에 의해서 보험료 인상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보험 그 청구 이제 그 청구 건수가 많고 이제 지급액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아이 그건 한번 잘 알아보시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그 수혜율이 107%, 158% 이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 25년도가 지금 우리 지금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44.2%밖에 안 돼요. 예.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가장 많은 사고 건수가 이제 상해 사고 진단율이었는데 올해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은 알 수는 없나 지금 청구 건수가 좀 줄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지 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뭐 어떻게 그 상해 사고. 아, 상해 자료가 사고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3,209건이에요. 네, 다른 사고들은 뭐 한 건, 두 건, 세 건, 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한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른 뭐 사고보다 지금 상해 사고 진단금이 확연히 많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고들은 이걸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지금 못 하가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그런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홍보물은 이제 리플렛이나 지금 그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를 하고 있고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 관련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홍보 부족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해 나갈 부분이긴 하지만 홍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 방법을 네네. 그 뭐 우리가 동이나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 혹시 강구해 본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요즘 막 그 고부 담당관이 그 저희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한번 저 배포하는 방법도 한번. 근데 강구하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이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은 저도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지만 뭐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발을 삐어 가지고 뭐 골절이 돼서 갔다 이런 부분도 사진도 다 찍어야 하고 어떤 시민들은 몰라서 그냥 갔어. 그 네. 다음에 그걸 알았어. 그때 또 신청하려니 시간이 지났어. 이런 경우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 좀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청주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경찰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경찰이에요. 그러죠? 네. 그러면 경찰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네. 그런 경우를 경찰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우리도 경찰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네.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과장님 좋은 방법이시고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우리 기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를 끊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기 진단서가 토착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이런 걸 좀 안내해서 우리 시에다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진짜 75% 이상 보험료 지급이 되면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험사하고 우리 시하고 뭐 얘기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올리자 내리자 뭐 보험료는 그 항상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물가 인상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오르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뭐 저기 보험료를 내고 상해 지급이 많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동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내년에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급률은 보면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사하고 이제 그런 할 때 저희가 예,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좀 꼼꼼히 꼼꼼하게 좀, 따져가지고 따져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럼 나종대 의원님. 과장님, 보조자료 69페이지 차수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20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죠. 네, 맞습니다. 몇 건을 했죠 그때? 그때 32건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원래 몇 건 했어요? 신청은?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70 몇 건인 자, 걸로. 해서 38건이 선정이 됐다가 예예예. 6가구가 저기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안 한 금액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 안한 금액은 2월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불용 처리를 하셨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연말에 그분들한테 이제 공문도 보내고 취소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신청을 하셨으면은 언제까지 설치를 안 하면은 그 후에 다른 분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는 몇 군데 신청했죠? 올해는 전반기에 이제 1억 5천만 원 가지고 1억 8천이죠. 예, 1억 8천 가지고 66건 선정했습니다. 66건 중에서 네. 지금 몇 건이 돼 있죠? 53건이 지금 지급이 완료됐고 13건이 지금 예정입니다. 왜 13건은 지금 예정? 그분들도 이제 자, 아직 시공을 안 해봤습니다. 24년도에 예. 예를 들어서 네. 시행착오를 겪었어. 네. 처음 시행을 하니까 네. 예를 들면은 네. 24년도에는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으셨었죠? 2024년도에는 예. 그때 당시 이제 추경에 이제 세우다 보니까 7월 달 정도 예, 받았죠. 예, 맞습니다. 자, 올해는 2, 3월 달인가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네. 자,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네. 피해 입으신 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차선을 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차선막을 설치 못 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 그러면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 네. 가장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 업체 선정 어떻게 하죠? 민간 자율로 지금 하고 있는 인간 자율로 하는데 네.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제 신청서 낼 때 견적서하고 이제 그것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업자 손잡고 오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올해 이제 2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단가도 상이하고 그 업체가 이제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문제점 많죠. 네, 맞습니다. 견적서 보셨죠? 예. 자, 혹 외주 업체 군산시가 아닌 타 업체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번에 이제 그 말씀을 아니, 해서 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으로는 뭐 다른 뭐 익산을 자, 한다 그럼 해도 담당자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저희 군산 업체에 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제가 왜 내가 정말 어디 먼 데서도 오셨어요.
그 이러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같은 날짜에 왔어요. 단가도 견적서를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적인데 안 맞아요. 그러면은 뭐냐? 담당 직원들이 예를 들면은 열중시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물건인데 단가가 더블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견적을 든 것들이 예를 들면은 네. 문제 있죠. 네. 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군산시에서 세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주는데 시정을 법은 많이 알면서 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이즈가 900에 750이 오고 1000에 750이 있어요. 어떤 게 비싸야 돼요? 상식적으로 후자가 이제 1000에 750 비싸야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아요. 단가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타인견적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봤습니다. 몇 개 했죠 이번에? 공동주택은 3건 했습니다. 3건 했죠. 네. 타인견적 받으셨어요? 타인 견적서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참 제가 봤을 때 돈에 맞추다 보니까 네. 눈에 보여요. 한 번만 그냥 보더라도 우리가 공동주택을 타인견적을 받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죠. 아무튼 예. 안 받았잖아요. 적은 돈 아니죠. 그렇죠. 주택은 300만 원, 상가 300만 원이지만은 공동주택 2천만 원이니까. 공동주택 2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좀 볼만해요. 시간 1분 더 주라.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시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어찌 보면 그 민원이라기보다도 그 문제점이 몇 가지로 지금 압축은 되고 있어요. 갖고 저희가 이제 직접 시공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보조금을 주신 분들이 또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무엇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현재 다음 그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5년 뒤에 우리가 1억 8천을 적을 가지고 했는데 새 업체가 1억 2천 6백만 원 값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새 업체가 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규칙 바운들이 많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맛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부분 있고 간이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네네. 우리가 그분들이 오는 대로 다 돈을 지급을 해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인건비가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써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네. 어떤 분은 20만 원이 돼 있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90만 원까지 널뛰기가 돼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55만 원, 65만 원, 75만 원. 어떤 분은 양심적인가는 모르겠지만은 25만 원, 30만 원 분들도 있고. 네네. 이거 특별한 기술 필요한 건 요하는 건 아니죠. 네. 군산에서도 차수판 설치하는데 뭐 크게 무리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외주에서까지 들어와서 군산시 공무원들이 그걸 묵인해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시정을 뽑은 우리 과장님이 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꼼꼼히 한번 살피시고 네. 과장님이 필드에서 가서 담당 계장님이랑 네. 단가가 도대체 얼마나 가나 서너 군데만 물어보면 저는 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피셔서 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부총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윤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 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 지역 자율 방재단이 나와요. 이에 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힘만 가지고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재난 극복에 협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건 이제 민간 협력을 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게 가장 그렇죠. 이제 시민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의 힘에 결합된 형태가 저는 지금 이 지역에서 자율 방재단의 역할의 목표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방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방재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재단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305명을 이번에 재구성을 해서 이제 나이 연령대를 한번 봤어요. 근데 평균 나이가 지금 65세 정도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난에 대응하는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란 네 단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비 대응 단계에는 이분들을 투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하고 이제 복구 단계에 저희가 그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연루하시다 보니까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분들을 회원으로 두고 305명의 방재단을 운영하면 유사시에 방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시인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예방 복구 단계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방 단계에서는 이제 강우 이제 우기 전에 비물바지 청소나 이런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제 대부분 단원들이 저희 통리장들이 많기 때문에 제설 장비를 해서 예찰 활동도 많이, 그렇고 예, 복구 하고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통장단, 이장단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네.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방재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시정 질의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요구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시정 사항이 뭐였나요? 일단 저기 단장님이 너무 지나치게 좀 오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도 하셨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았다. 이번 9월 6일 날 7일 날 호우가 많이 왔을 때도 그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질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재단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재난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최근 5년간 방재단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 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렇죠? 네. 22년도에는 56점으로 나와 있고 또 지원 축소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원 중단 평가까지 받는 거 아닐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재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는 얘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대안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간의 10개월 동안에 동료 의원님의 시정 질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안건 심사할 때도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이번에 재구성을 할 때 좀 젊으신 분들로 이게 젊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 재난이라는 게 이제 예찰 활동하고 복구 활동하고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군산시 자율방재단은요, 다른 데하고 보니까 조직도에서 상황 총괄, 현장 예찰, 응급복구, 장비 지원, 재난구호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번에 우수 그 단체상을 받았던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군산하고 익산 이번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리고요. 25년도에 최우수 단체상은요, 전주. 청송군에서 받았네요. 저 이제 전라북도 엊그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요. 네, 엊그제 건 제가 지금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도 받았고요. 화성시도 받았어요. 혹시 살펴봤어요? 뭘 잘했길래 이렇게 최우수 단체상을 받는지 방재단이. 작년에 이제 방재단에 대한 문제를 본 의원이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다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라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자연재난계장 1년 하다가 지금 안전총괄까지 6개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지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계장 거쳐서 과장 올라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생각은 갖고 오셨어야죠. 뭐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가 우리 안총에서는 5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군데 하나가 지금 방재단인데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직접적인 어떤 생각은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젊다라는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걸 좀 정예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5개 분야처럼 저희가 조직도를 만든 것처럼 그게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재난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연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난? 집중호우입니다. 네, 집중호우하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산사태. 폭설도 있었죠. 예. 근데 그때마다 우리 방재단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이 상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조직도부터 좀 달라요. 적어도 과장님이랑 한다면 이 조직도 왜 상을 받았는지는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에는 없는 드론 팀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시정 질의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자, 그걸 도입하시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기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 그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군부대 이번에 저희가 드론을 저희가 저기 보조해 줬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958호 부대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일단 군부대 자원을 좀 활용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나쁘지 않은 있습니다.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 구조에 자율방재단 구조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 외에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이 된대요. 네. 예산이 조금 적어서 이걸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은 제 기호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26년 초에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이제 새롭게 구성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네. 네,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아니 보충 잠깐만 하고 제가 할게요.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옥회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옥회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162억인가요? 를 네, 들여서 맞습니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옥회천이 그 군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옥산 회원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옥회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만경강과 이어지는 부분은 미제천이 예. 맞다 이제 원래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에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사업을 할 때 뭔가 설계가 잘못됐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우리가 군산 시가지하고 만경강의 어떤 수위가 경포천하고 우리가 1.5m예요. 수위가 네, 예. 시가지하고 경포천 수위가 1.5m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조시에는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폭우가 왔을 때 네.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펌핑도 하지만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시내가 침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럼 만경강 수위하고 군산 시가지하고 수위가 몇 미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그 만경강 수위가 한참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m로 나와 있어요. 네. 1.5m로 나와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 자, 우리 만경강에서 이제 흘러내려가서 새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수관문으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수 배수관문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이 만조가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네. 근데 우리가 관리 수위가 1.5m예요. 거기도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네. 바닷물하고 새만금 내부에 있는 물하고 관리 수위가 1.5m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밖에 못 열니까 2번밖에 못 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열고. 왜? 우리가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네. 썰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7m라고 그래. 6m에서 7m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밖에 못 열어요. 시간도 불과 한두 시간밖에 못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같이 겹쳐버리면 사실 이 경포천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경포천 끄트머리에 미제천이 됐건 경포천 끄트머리에 펌핑장이라고 설치해서 만약에 부득이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진다고 치면 펌핑이라도 해서 일단 밀어내줘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우리 새만금 내수면이 지금 저기 그 방수제를 쌓아갖고 호수하고 어떻게 보면 육지를 나눈 거잖아요. 네. 예. 그러잖아요. 나누는데 거기 수위가 또 1.5m예요. 그럼 우리가 펌핑을 했을 때 거기가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2027년도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런 문제를 확실히 따져서 펌핑장이 필요하면 바로 붙여야지. 나중에 문제 발생하고 수해 입은 다음에 펌핑장 설치하겠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저기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부터 지금 2025년이면 지금 10년간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저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보상 부분? 보상은 10월 이제 저기 그 수용 재결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상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그러면 10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료에는 네. 보상해야 되는 도지가 363페이지고 3필지고 예. 그다음 보상 완료가 316필지라고 네. 돼 있고 지작물 보상은 55개인데 지금 43개 완료했다고 9월 30일자로 완료했다고 지금 써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한 달 만에 다 처리하셨다는 얘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그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그걸 재결 신청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다 인용이 돼 가지고 수용 재결이 떨어져 가지고 다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더 웃긴 게 뭐냐면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보상비가 345억인가요? 345억이죠. 맞습니다. 345억인데 23년까지 345억이 다 나갔다고 돼 있어요. 25년 9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예. 9월 30일까지 지금 토지 보상이 47개, 지작물 보상이 12개가 안 돼 있는데 23년도에 이미 다 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건 자료를 어떻게 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가 협의 보상을 하면서
네. 협의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수용하시겠다는 네.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기에 박자가 맞으려면 그 보상 저기 개수부터 예산부터 이게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포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관련 부서에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세 의원님. 네, 과장님 페이지는 185쪽이고요. 사업 예산 2월 및 불응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간 예상 집행 현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총 예산 규모가 한 1,330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한 716억 정도,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이 한 468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120억, 불용잔액이 39억 원 정도 예산서에 보면 발생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이제 안전 분야의 사업 특성상 이 국도비 교부 시기가 좀 늦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동기나 이제 공사 시기가 동번기, 뭐 우기 이렇게 장마 때는 공사를 또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설계 문제나 이제 보상 절차, 특히 보상 절차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명시나 사고 이열이 발생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은 해요. 이제 근데 이렇게 2월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불응해까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설계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의 일정 관리가 어떤 좀 세부적으로 세밀화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설계 변경 지연이나 행정 절차 속에서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느려져서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떤 점검과 개선의 좀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특히 지난 한 3년간에 매년 한 15억 정도 해서 약 4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전차 예산 대비 뭐 1,300 정도니까 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 분야는 어떤 시의성이나 긴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은 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 안총과에서의 불용 예산의 규모가 어떤 보여주는 것들은 그 예산은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이 안 돼서 시민의 안전에 좀 기여가 안 됐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보면.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업 특성상의 어떤 그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2월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계획 대비 실제 집행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시사고일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규모가 집행 가능성에 비해서 과하다 편성되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 단위가 이제 구암지 같은 경우는 이제 400억이고 이제 옥회천은 이제 1,200억 정도 단위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제 국경사지 정비 사업도 한 40억 규모로 한 12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자연재해 계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봤더니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그러고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자연재난계에서 그 업무를 다 혼자 다 담당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번 그 재난이 터져버리면 그게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직 개편하면서 걔를 이제 사업부서하고 이제 대응부서를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올해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는 건데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조직 개편 때 지금 두 개 개로 지금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결과를 한번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직 개편해서 계를 두 개를 분리해서 대응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의 문제에 관련해서 안총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직 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업이 기간이 긴 사업들이 있고 어떤 사업은 긴급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요. 응급복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명시나 사고 이율이 늘어나고 원인행에서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불이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군산시 사실은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월이나 불용, 사골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제 제가 나눴다고 하니까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원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정 규모가 돼요. 매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고율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집행이 안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조금만 이제 그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불용이 없는데 이제 단위 사업이 이제 큰 이제 급경사지나 이런 데 부분에서 이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적극적으로 제가 솔직히 토지 수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게 오면서부터 이제 토지 수용 이제 절차를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이월이나 이런 사업을 그 좀 방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주문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너무나 늘어지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는 부분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토지 수용을 해라.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하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시기가 이제 설계 용역 시기가 늦은다거나 아니면 보상 특히 보상 문제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의 문제 사업을 하다 보면 특성상 이제 설계 변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사 발주 문제까지 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행정 절차의 어떤 속도 문제나 시스템 문제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겠고 사실은 이제 안전 분야는 정책적인 어떤 선택이 늦어지고 그 사업이 제때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2월이나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서의 어떤 그런 기재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이제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어떤 배분이나 효율성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네. 이 사업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차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 여건상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의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시 예산을 100% 세우지 말고 공기에 맞춰서 네, 예. 세워서 집행을 하고 네. 불용이나 이월이 실수가 될 수 있도록 예. 하는 단계부터의 어떤 그런 세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집행 단계 전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시 설계 전에.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지연되거나 공사 변경의 문제를 설계 변경의 문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집행 단계 전부터 설계 전부터 좀 그런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이제 돌발 변수나 위험 요인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지고 불용이 되고 그게 이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개가 이제 하나 생겼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그 매뉴얼대로 좀 해서 뭔가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하고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 행정의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고 네. 그랬을 때 어떤 협상의 문제도 그렇게 지연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 봐서 행정의 신뢰 문제까지 좀 고려한다면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그 대응 문제까지도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하고 체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 몇 개의 위원회가 시민 민관 협력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22년 뭐 또 몇 개의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군산시 안전보안관,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및 민간협력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 그다음에 지하 안전관리위원회 좀 하고 한 6개 정도, 7개 정도 있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알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로 대답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이렇게 몇 개 어디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지금 이게 행정감사자인데 과장님이 그러면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는 뭐 어원이 틀림없이 차이가 심하죠. 네, 실제적으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만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그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 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지금 공부를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지금 하는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 재난민 이제 안전관리에 관해서 이제 지역 민간 협력 체계를 이제 대부분 구축하고 이제 이런 거를 그 시민들하고 함께 하자라는 재난은 함께 대응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죠. 근데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 위원회가 이제 민간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뭐 크게 그 위원회 활동을 하는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다 좀 그 내실 있게 위원회가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를 챙길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재해는 가장 유사시 특별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위원회를 특별하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사시의 재해에 대해서 그냥 그때 순간순간 대응하고 있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4년 행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한 각종 위원회 총 결과가 한 26건 정도 지금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모 의원께서 왜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냐 하는 문의를 지적을 했어요. 행정감사에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2023년도에 이 자료에 보면 안전성 검토 및 충분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개최하겠다. 지금 대면 회의 한 번도 안 했죠. 그 이후로도 23년 이후로도. 부장님 답변 어떠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 회의를 지향하고 서면 회의로 서면 회의를 지향하고 대면 회의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꼭 해서 이 결과하고 현장하고 제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검토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 방문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면 회의나 현장 방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말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전혀 좀 여러분들께서 답변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서 좀 더 촘촘히 철저하게 하겠다, 사전 예방을 하겠다 하고 해놓고도 전혀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위원회가 이게 약간 전문성을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현장 행정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지금 주로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뭐
서면으로 이렇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답변을 지금 국장이 그게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해요? 여기 뭘 그때 그 당시에 그분 그 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인식하고 서면을 지향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필요해요? 아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부분 자료상에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장 행정 국장님! 예,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답변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거 시정해 나가서 대면위와 현장 방문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재해 대변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진행이 됐어야지.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시정을 한다든가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든가 더 철저히 지키겠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변명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고요.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향후의 계획은 제가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행정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했어요? 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사항 뭐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과 재해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비해도 부족한 것이 재난과 재해예요. 재난과 재해가 발생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뭐 전부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현장도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대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 내지 현장을 확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 안전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은식 의원입니다. 그 침수에 대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22년, 2023년, 4년, 5년 연속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또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게 또 그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뭐 폭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우리 시 그 방제 성능 목표가 지금 78mm죠 시간당. 맞습니다. 그 전에는 75mm였잖아요. 예. 자 만약 경우에 시간당 100mm가 내려온다면은 다이소 부근 나운동 제일 침수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부근이 어떤 상황이 되겠죠? 100mm다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경험칙상으로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대저기가 맞물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당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감당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9월 7일 날, 6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가 35mm가 내렸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152mm가 내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나온 1저류조 부근, 그러니까 이거 다이소 부근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미 12시 30분에 침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이전에 이미 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온 2저류조는 어디냐면 그 우리들 수학과 부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1시 반에, 그러니까 12시 반에 이미 침수가 돼 있어요. 지금 1시에 침수가 됐어요. 1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12시 반에 침수가 되고 1시에 침수가 됐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우리가 빗물바위 청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준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좀 미흡하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빗물바위 청소는 지금 올해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이 환경부에서 9월 28일 날 예주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어요. 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제 예. 이걸 우리 시는 번의원은 예주화를 이제 검토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또 빗물바위 청소해 가지고 올해도 영등포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검색해 보면은. 그래서 빗물바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또 중요하냐면은, 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1시간 전에 보면은 거의 평온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왜 이게 침수가 집중적으로 내기 전에 침수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이유는 빗물바위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빗물바위 청소는 계속 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집중되면 금방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번의원의 판단에서는 그런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빗물바위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아까 동료원께서 질의하다시피 어떤 방재단에서, 자율방재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소집수당을 꼭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63명이 있는데 방재단원들이, 근데 활동인을 보면 한 10명에서 15명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예찰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소집수당을 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가동을 시켜달라, 빗물바위 청소를 좀 해달라는 것을 그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우수관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한 24억 정도, 이건 뭐 하수가입니다. 네. 업무 협조를 해서 이 부분도 우기 이전에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삼북동의 그 삼북로에서 미성초 부근에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에 10월 초에 거기 준설 작업을 했어요. 2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 저기 과는 그 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은 하수과하고 연결해서 저기 그 우기 이전에 좀 그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관계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동료분께 또 지적한 것이 그 침수 방지에서 차수판, 올해 지금 보니까 번외산 때 접수가 설치가 33건이었는데 147건이에요. 그리고 추경 때 2억 예산에 접수가 383건인데 60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383명이라는 세대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내년에 고통을 생각하면. 그러면 그 이 부분에서는 내년에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차수판을 100% 좀 설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이분들 고통을 좀 생각하시라니까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지금 내년에 올해 이제 그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해요. 비만 오면은 그 불면증에서 잠을 못 자요. 여름 되면은. 이분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빗물바위 청소하고 준설하고 차수판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우선 현실적으로 적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앞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뭐 불용이 그 부분에서 불용이 있었다는 부분에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예산도 확보를 하고 불용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한 가구라도 더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나온 일 우수 조리 시설에 압성 펌프 그 보면은 지금 현황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있고 지금 가동이 2개 돼 있고 지금 한 있는데, 이게 지금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안전총과에서 추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2대를 놓고 네. 하나가 이제 그 돌리다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여분으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동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이번에 다 왜냐하면 돌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나온 일 처리죠. 지금 그 현황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1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호우가 될 때 이미 유입량이 너무 많으니까 배출량은 180 분당 180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입량이 많아서 밸브를 지금 잠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밸브를 열었거든요. 네. 이게 이 그래프가 정상적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열었을 때 이런 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여기는 계속 밸브를 지금 잠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얼마 침수가 많이 되겠어요 지금 거리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거든요.
여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입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선 관례가 지금 현재는 수송 사거리 수송동 그 동신 아파트까지만 압송 펌프가 지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지금 기존의 우수관에 연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그 기존 우수관의 어떤 파손 문제, 뭐 치정질문도 지적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거기 있는 이제 압송 펌프에서 물이 이 물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물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남북 사거리 그쪽 부근의 인근에서는 배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이제 침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수송동이. 예.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지금 추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조치해서 압송 펌프를 연결을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하고 있죠? 안 그래도 그 시장님이 올해 그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 그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을 반영해서 왜 그걸 빨리 안 하시냐 이거지. 왜냐하면 그 압송 펌프를 설치해서 엉뚱한 곳에 남운동 침수되지 또 수송동에 또 침수를 또 시키는 거다고 이게. 압송 펌프가 설치가 안 돼서. 또 하나는 자 지금 예산 얘기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그 1년에 한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대인데 현재 지금 올해까지 예산 97억 정도 되거든요. 네, 예치금까지.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있어요. 네. 재난안전기금. 자,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완화돼 있죠. 지금 규정이 네. 굉장히 지금 완화되는데 신규 펌프장 설치는 안 돼요. 네. 그러나 보강은 가능해요. 그렇죠. 네. 예방활동 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완화돼 있거든요. 예, 예. 이걸 예를 들면은 그 배수관문에 대한 그 펌프 능력이라든가 이거 성능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지 지금. 저희가 그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하수과 재난관리 기금을 지원을 해서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하수관 준설도 저희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100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예산이 없으면은 어떤 환경부나 이런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압송배관은 50억 정도면 그 돈 가지고 연결이 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쓸 수 있더라고. 행정안전부 내가 문의를 해봤어요. 네. 예. 가능해. 왜 안 하냐 이거지.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냐면 내년에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특별교부세를 이제 교부를 받아서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 우선 특별세.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는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 이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차수판 설치라든가 아니면 빗물바위 청소라든가 아니면 압송배관 이 추가 연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란 얘기요. 이걸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세워서 시민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고통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 의원님, 국장님 한번 정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이제 시장님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바로 실시 설계 들어갈 예정이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이나 예치금으로 지금 그 관련 규정이나 바뀌었으면 지금 그 부분까지 캐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뭐 교부세를 떠나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법률 개정이 사실 빗물바위 청소 예주하는 것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지금 실시하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일 해라. 예, 예. 예를 들면은 그다음 재난안전기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어떤 고통, 어떤 수요자 중심의 어떤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에 2011년 7월 10일에 폭우가 200mm 이상 와가지고 우리 개화도의 산사태로 인해서
어르신이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내년도에서 우리 행안부로부터 공모해서 예산을 330억을 이렇게 따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동안 노력은 했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계속 문을 두들기면 일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공모를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330억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의 치하를 보냅니다. 본원이 깜짝 놀란 것은 이번에 옥회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공문을 좀 우리 주민들 간담회 하고 우리 의회에서 협의한 것을 업무 협의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1,200억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나왔던 협의에서 나왔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요. 제안사항에 대해서 부서 검토 결과 및 실제 반영 여부 의 제안사항은 확인할 수 없음.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주민 또는 의 의견이 설계, 시공, 일정, 예산 등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하든 의회하고 업무 협의를 하든 여기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주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대안 제시하는데 그것조차 기록조차 없고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10여 년 동안 국장도 몇 번 바뀌고 과장, 대장 말할 것 없고 이렇게 하면 뭐 연수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군산시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의견 내는 것이 반영할 수 없고 의회에서 협의하면서 얘기했던 문제점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설계하는데 설계는 당연히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건 문제점이 있다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설계를 반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공 같은 건 일정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좀 더 빨리 좀 해줬으면 쓰겠다라고는 주문을 하겠죠. 그래요, 안 해요? 과장님,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예. 문제가 있고, 응? 우리 군산시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해달라고 주문하겠죠. 예. 그러죠? 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더 주경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반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문서가 왔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실래요? 그 의원님 그 변명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뭐 자료를 내기 싫어서 안 낸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또 관련 자료가 있는지 속기록도 한번 보고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안전총괄과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금년 예산 얼마 받았어요? 640억 정도, 네?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예산세는 360
약 4억 정도 받았어요. 예산세는. 오키천 사업을 말씀하시는 아니 오키천 사업 말고요. 안전총괄과 예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 2시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참 무리예요. 무리인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그 일에는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좀 하면서 태양농장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 있죠? 네. 이거 갖다 줘요. 여기에 다리를 놓는데 이 문제점이 많아요. 기계가 나오들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옥회천 할 때 반드시 똘대로 기존 똘대로 반드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협의할 때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피하기 위해서 틀어져게 했어요. 그럼 물이 흐르면 S자로 가면은 좀 안 좋죠. 그런데 역부로 여기 보상을 해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확실히 여기에는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장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가 여기를 보상하기 싫어서 S자로 틀어지게 설계를 냈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태양농장 관련해서 이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여튼 그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그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현지 나가서 최대한 그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은 옥회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년간 옥회천을 했어요? 사업을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공사한 거는 한 10여 년 됐죠? 예. 계획이요? 예.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 하류가 옥회천 아무리 해봤던들 6.3km 공사를 다 해도 하류에 1.2km를 안 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에서 한다고. 이마만큼 우리 지방 자치와 도와의 소통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적어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가서 이미 10여 년 전에 여기 먼저 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건 도 사업이다. 도에서 한다. 도에서 한다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1,200억을 들여서 아무리 해봤던들 1.2km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3.6km는 그냥 저주류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비례천 이제 공사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저희가 지금 보상도 지금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적극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이 오버됐는데 간단하게 2분만. 네. 본 의원이 행감 때마다 이 도로변에 지금 회원 옥구 옥산 들판이 다 터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옥회천으로 인해서 뚝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옥회천 뚝은 어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 동해 안전을 위해서 옥산 회원 옥구의 이 평야 들판을 뚝으로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시야가 가리고 다 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민원인들 간담회 열어 다니면서 요구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그 뚝에 침수 공간을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지금도 없어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침수 공간이 뭐죠? 침수 공간의 뜻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천 공사의 침수 공간이라는 그 제외지 이게 그 하천 안에 밑에 저기 그 넓은 하천에서 이제 거기다 침수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옥회천은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바깥쪽에다가 이제 그런 걸 잔여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과연 이제 근데 그 아시겠지만 그 농촌 지역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공원을 만드는 게 타당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침수 공간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힐링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이 모든 것이 그게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옥산, 휴연, 옥구 사이에 2억 개 정도는 2,000평이든 1,000평이든 땅을 사서 그 주변에 그러한 공원 정도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고 쉼터를 만들어라는 거였어요. 이걸 해달라겠어요. 그 보상으로. 그러면 우리 군산의 동들이 뭐 수성동을 비롯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입는데 이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 옥구, 옥산, 휴연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거 하나 계획을 안 세워요? 본원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장님, 이거 시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거 요구했다는 거? 몰라요? 시장님 지시 한 번 안 했죠? 이거 다시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변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변면.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꽃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이제 제방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지금 하려고 2027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요. 27년도에 끝나죠 사업이. 그러면 변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놔둘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적어도 예. 본원이 대안을 제시했으면 예. 그걸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 군산에 엄청난 시유지도 있고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꽃잔디랄지 개나리랄지 각종 씨앗을 뿌려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 하면은 엄청난 우리 시비가 혈세가 전략도 있잖아요. 이거 조금씩 사서 하려고 해봐요. 수십억 들여도 못 심어요 한꺼번에. 이걸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옥산, 휴연, 옥구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뚝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여가 그래도 이러한 변면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안이라도 갖게 좀 해주셔야죠. 바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바로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도 계획 세워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부위에서 꼭 그 얘기하세요. 침수 구간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하는데 노력하셔요.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방제시설 현황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예, 지금 방제시설 및 그 애경부 시스템의 이 현황이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제가 이 경포 배수 펌프장 그 용량이 오늘 보면 6,100, 구암이 1080, 중동이 이게 지금 1080이죠. 그리고 내양이 1750, 나름대로 소롱이 1080, 중동이 1700, 미장 400, 그리고 뭐 나온 2000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272에 업무 보고한 자료랑 분명히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비교를 해서 했는데
사실 자료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료가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재산 목록 현황에 어떻게 업무 보고도 아닌 행정감사 감사 자료에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내놓고 당당하게 맞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내놔도 됩니까?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저도 이제 금방 의원님 말씀에서 본 게 지금 수전 용량 그 킬로와트 수가 지금 다른 걸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군산시 행정 업무에서는 행정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과 같은 행정 업무를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데 더더욱 업무 보고 자리도 아니고 1년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검증하는 자리에 이 정도 준비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당당하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자료 21쪽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도에 3억 8,900만 원 예산으로 나온 1저루조 우수 갈로 개선 공사를 진행했던 목적이 뭡니까? 그 저기 나온 그 자꾸 저기 그 나온 그 보건소 사거리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 우수저류 쪽에서 물을 저쪽 그 경포천 쪽으로 빼려고 저희가 앞선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주 목적은 그겁니다. 그쪽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주 목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 목적 대상은 이제 시민들이죠. 그렇죠. 네. 자, 과장님, 시민을 위한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두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의 집중호우가 9월 6일에서 7일 내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선 펌프 가동을 했고 앞선 갈로에 연결된 우수 갈로가 이 모양이 됐어요. 이 사진 모양이 목적 달성은커녕 이건 예상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93mm를 연결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그 압송 펌프의 그 압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존 관로에다 연결된 부분이 저희가 그 저번에 그 서동화 의원님이 말씀을 시정지른 것처럼 그쪽이 파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즉시 복구는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목적이 우리 시민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는 실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달 가까이 복구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번 9월 6일 날 이제 피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이번에 한 3천 가구 주택하고 상가가 침수 피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그 후속 조치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NDMS나 이런 거 갖고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산 시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총괄과가 하숙과 업무라고 미루고 또 떠넘기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저희 보수는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선 갈로까지만 안전총괄과가 관리, 또 그리고 기존 우수관은 하수과에서 관리함,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내리면 앞선 펌프 가동 때마다 계속 파손될 때 여기 대책은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도 시시사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 이제 그 설계가 나오면 이제 금액을 나오면 과연 이 펌프 그 앞선 관로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옥회천으로 버리는 게 맞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특별교부세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아니면 재난기금을 활용을 하든 해서 저희가 즉시 그 보수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하수과와 안전총괄과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서로 합의해서 잘 하시고, 또 이렇게 2달 정도 도로에다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과 다치기 전에 신속하게 응급 복구 진행해 주시고, 또 복구에 관한 이제 계속 예산 사용되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제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보조 자료 34페이지 우리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 행안부 지침에 보면 그늘막 설치할 때 남양 빌딩이 있어서 그늘이 지면 설치를 않는 거하고, 예. 그리고 또 그늘막 설치를 할 때 차량 운전자 보행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본 의원이 이게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잘못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 낭비가 헛되지 않게 잘 설치할 때 잘 고려하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지원금 네. 이번에 지원됐죠. 네, 됐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소외된 곳들 많이 있죠. 사설시설 등. 그런데 사설시설, 뭐 사유시설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사설 어린이집 그리고 뭐 요양기관 그런 데들은 예. 재난지원금이 안 나갔죠. 예, 맞습니다. 왜 안 나갔죠? 일단 저기 행안부 이제 지침상 이제 저희가 핑계를 대긴 하는데 일단 행안부 지침에 이상하게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행안부의 답변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지방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 국장님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산시에 있는 조례가 있는 만큼 혹시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이상으로 완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